대신증권은 22일 삼양식품에 대해서 하반기 밀양 2공장 가동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돼 해외 성장세가 다시금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90만 원에서 33% 오른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거래의 삼양식품의 종가는 95만 7천 원을 나타냈습니다. DS투자증권은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실적보다 인공지능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안 좋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 들어 코스피가 1%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다른 종목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날의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을 분석한 결과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상승과 하락, 상승 그리고 또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또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많은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장마감 30분 앞두고 국내 증시의 흐름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84포인트를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0.13% 하락세 나타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흐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의 상승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요. 그래도 지금은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0.02%의 보합권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금 하락세 나타내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보합권들은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엇갈린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정치 테마 섹터에 몰려가면서요. 시장의 변동성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알테오제는요. 0.39%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전반적인 제약주들은 지켜주는 모습들 확인되지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에코프로 BM과 HLB, 또 에코프로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제히 하락합니다. HLB만 보합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제 나왔던 4월 달 수출 지표상의 반도체 기업들은요. 10%의 상승률을 나타낸 만큼 아직은 시장에서는요. 다양한 의견들 존재한다는 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삼성바이오직스도 현재는 상승합니다. 수급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죠. 자, 이로써 외국인들은 4월 달 들어서 9조 5천억 원 넘게 매도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하고요. 단 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매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소폭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들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정치 테마 섹터에 많은 수급들 몰려오면서 324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폭 보여주고 기관 소폭 매수합니다. 그래도 연기금 쪽의 수급이 우리 시장 어느 정도의 체력은 지켜주고 있다는 분석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시장까지 함께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장은 저희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마감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다양한 리스크들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약간 관망 심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장의 분위기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만약에 파월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더 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더 많이 빠졌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또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 내부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을 하는 그 이유 자체도 어찌 보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뭐 자산 규모 중에서 이 채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60% 이상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내려줘야지 채권 쪽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날 수 있고 지금 금리가 올라간 가운데서 채권 쪽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이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이 금융 위기로 또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파월 네가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라는 어떤 이제 뭐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증시 안에서의 혼란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뭐 결국은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물 쪽에서는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미국의 선물 지수를 따라가서 그래서 오늘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특별히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그 섹터를 본다면 IT 쪽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쪽에 매도가 좀 많이 잡혀 있고요. 그렇지만 하락폭이 좀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 지금 조선업종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반등은 또 증권주에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요. 사실 이렇게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특정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들이 좀 끊기면서 가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리고 또 많이 또 급락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들. 지금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내 종목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또 떨어져요. 이번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 짧은 기간 안에서 또 올라갔다 금방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시되 종목을 매수할 때는 다시 시장이 올라간다는 관점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결국은 수급이 돌게 될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을 보이든 어쨌든 협상이 먼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후에 조금 더 안정적이겠죠. 아무래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나라보다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거니까 그 이후부터 아마 수급들이 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요. 제가 추가로 드릴 코멘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5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지수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5장 주도 섹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요. 최근에 다시금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 쪽입니다. 질문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탈중국이 빨라지면 한국 성장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저희가 거리가 먼데요. 그래도 네. 또 긴밀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거리가 좀 멀어졌네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태양광 쪽을 보시면 요즘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동향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에서 좀 많이 시작을 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도 트럼프가 손을 대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태양광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중국의 가격이 굉장히 싸요. 한국에서의 생산되는 비용들 대비했을 때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은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저가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쪽의 산업 때문에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했는데요. 상부 쪽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내용을 보게 된다면 태양광 쪽에 대해서 반덤핑과 이 상계 관세를 물겠다 이런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골자는 6월부터입니다. 동남아 4개국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이제 태양광 관련 웨이퍼라든지 뭐 폴리실리콘, 패널 이런 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OCI 홀딩스라든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던 이 태양광 산업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고 있고 그래서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OCI 홀딩스도 그렇지만 하나케미칼, 하나 그 솔루션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생산 기지를 거점을 확보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도 이번에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생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경쟁력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태양광 쪽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굉장히 또 배제될 만한 sek터다라고 투자자분들 알고 계셨는데 이런 또 반전이 또 시장에 있어서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랠리라고 하죠, 우리가. 태양광 랠리 계속 이어질까요? 랠리라고 얘기를 하기는 아직은 좀 미약한 그렇죠. 반등이 네. 하거든요. 태양광 산업이 이제 6월부터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경쟁력은 좀 우리가 날개를 달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의 말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랠리가 길게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중간에 좀 끊기는 수급이 좀 이제 중간에 끊기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도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정책들 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난리가 났죠. 네. 좋아질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또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이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또 이게 저가 매수 이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이 정책적인 국내 정책에 대한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대선이 아직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달에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 쪽에서 나오는 그 정책들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또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다시 호재성 재료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테마성 재료들도 역시 가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은 이제 어디까지 뭐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반등 그래도 너무 짧게 끊어지는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은 나와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쪽에서 태양광 관련주를 올려줬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 수혜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이는 조선주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또 풍력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신재생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고 오늘은 또 정말 유니슨이라는 기업 상승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유니슨, 금양, 그린파워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하는데 대응점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앞에서 한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의 정책은 이번엔 태양광 관련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적인 수혜는 태양광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국내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광과 같이 우리가 보통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묶어서 해석을 했었는데 이번 정책 이제 미국에서의 정책은 태양광 쪽에 대한 국한된 정책이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건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의 그 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 화석 에너지 같은 이렇게 좀
환경 오염 물질을 이제 많이 만드는 이런 쪽은 배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뭐 이 에너지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제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섹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별적인 어떤 정책적인 재료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제 섹터와 미국 쪽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 섹터는 좀 약간의 구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과 관련된 이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대신 주가의 상승폭은 좀 작을 수가 있겠죠. 폭 자체는.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들, 대표적인 풍력이겠죠. 풍력과 수소 에너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기에 급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급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내가 좀 빠른 종목들을 보고 싶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그렇다면 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대. 나는 지금은 좀 길게 보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뉴스를 보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문님,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하는 기업들 몇 가지만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최선호 기업 몇 가지라고 보기보다는 한 가지. 한 종목을 예. 좀. 원래는 OCI 홀딩스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태양광 관련주 폴리실리콘 하면 OCI 홀딩스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이제 하나솔루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이제 태양광 쪽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좀 있고요. 이번에 중국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그 미국 쪽의 현지에서 굉장히 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솔라 허브를 구축하면서 완벽하게 지금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그 생산 라인을 거기에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중에 봤을 때는 큰 힘이 분명히 될 거고요. 미국 안에서의 경쟁력을 좀 발휘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 국내 정책까지도 또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주가의 현재 흐름상 그리고 앞으로의 또 실적 전망치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OCI 홀딩스보다는 좀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5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5장 주도 섹터입니다. AI 인터넷 쪽인데요. 카카오에 조금 집중을 해볼게요. 다시금 정점을 찍고 원점이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데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점들 가져가 봐야 될까요? 카카오는 사실 애증의 종목입니다. 예. 정말로 예전에 2020년, 2021년도에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카카오니까.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카카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최근에 김범수 의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게 가지고 있던 계열사들을 계속해서 이제 잘라냈단 말이죠. 새롭게 상장을 시키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뉴스도 논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부터 해서 카카오의 주가는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역시 지난해 8월, 9월 정도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일 악재들은 이미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분명히 있었죠. 바로 소프트뱅크. 지금 라인야후 쪽을 사실 그 네이버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일본 쪽에 진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 쪽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거 지금 네이버 쪽 이거를 그 라인야후를 소프트뱅크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 라인야후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그걸 넘겨야 되는 그런 악재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프트뱅크 쪽은 인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 대한 인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역시도 이번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 점이 약간의 특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이버 쪽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국내 1등 또 메신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서 오는 메리트들 계속 잡고 또 추가적인 M&A 관련해서도 뭐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시장에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지난번에는 공매도 금지 종목에 좀 들어가면서 공매도 타격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요거 리스크들은 우리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매도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 2차 전지 쪽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공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의 경우에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인식에서 공매도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서로 간에 좀 약간 다른 이유는 결국은 카카오를 조금 더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 쪽을 두 기업이 경쟁사기 때문에 만약 경쟁사 중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가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 오너 리스크 때문이라도 카카오의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저가 매수로 반등이 나온다. 이 부분에 그냥 카카오를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만약에 좀 탑재가 된다면 그걸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추가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이 비중을 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된다거나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점들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주도 섹터는 AI 인터넷 쪽입니다. AI 뭐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섹터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께서의 단 한 가지 또 선호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이미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두 기업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좀 더 눈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AI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이크로바 X 이미 이제 AI 쪽에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한 회사가 바로 네이버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은 준비 단계예요. 물론 오픈 AI하고 손을 잡고 서비스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라인 야후에 대한 이제 이 문제점들은 그동안 오랫동안의 시장에 또 반영이 됐고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본다면 이 대선에 대한 부분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났고요. 그 시점에서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10분 정도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SNS 쪽에서의 어떤 트래픽 증가도 실적으로 견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전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실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광고의 이제 비수기 1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는 기업이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항상 고민되는 두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답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5장 주도 섹터 잡아봤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한 5장 주도 섹터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나눴던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바로 풍력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구의 날인 만큼 친환경 관련된 정책주들이 각광받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풍력도 있었는데요. SK이터닉스, 금양그린파워, 동국SNC, 유니슨까지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업종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가 경기 방어주이기도 하고요. 곧 이어서는 미국 암학회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일제히 관심 받아가는 모양새 보였습니다. 오늘 신라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마지막으로 BL팜텍까지 일제히 상승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세종시가 하락해줬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대주산업, 아세아제지, 프롬파스트, 신신제약까지 일제히 저조하는 흐름 보였네요. 그렇다면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바로 SK이터닉스 골라봤습니다. SK이터닉스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재명 예비 후보가 SNS에 친환경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관심받아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탈탄소, 탈플라스틱은 물론 풍력까지도 큰 관심 받았습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예비 후보가 전남 신안에 위치한 풍력 발전소를 오는 24일에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더 올라줬고요. 특히 SK이터닉스가 각광받은 이유는요. 바로 오늘 미국의 전기 판매 회사 이 그리드플렉스 주식을 4,552주를 취득했다는 공시도 나와줬고 이에 더해서 정부가 신안군 풍력 발전소에 19조 원이나 투자할 수 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SK이터닉스가 한층 더 날아올라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후 2시까지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껑충 올라줘서 16,670원까지 찍었고요. 현재도 16%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담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주로 친환경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오늘 큰 관심 받았던 신라젠이었는데요. 신라젠은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에 있어서 변경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요. 임상 확대가 가능해지며 시장의 기대감 크게 받아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항암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곧 있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 행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신라젠 역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할 만큼 시장의 관심 크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제약바이오에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내내 강한 흐름 찍었고요. 또 상승 탄력이 상한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3,170원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수급 체크해보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담아줬던 종목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경기 방어주로도 관심을 받아가지만요. 이렇게 개별 호재가 나오면 크게 뛰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함께 주목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락 업종에서는 대주산업이 오늘 특징주입니다. 어제 세종시 기대감과 함께 크게 올라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그 상승세를 토해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가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들을 건립한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우며 관심 받아왔는데 그동안의 기대감 토해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대주산업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련된 업종들 일제일 저조한 흐름 보였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파란불 켰고요. 이 하락의 골도 점점 깊게 나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2,660원이고요. 현재는 2,710원 지나가면서 18%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가 우리 시장의 향방을 이끌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를 엮이게 되면 오를 때도 정말 시원하게 올라주지만 내릴 때도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의 비투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투자 판단 주의하셔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특징주로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도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닥이 다시금 상승 전환해주면서요. 0.02%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 0.1%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마감 분석과 내일장 전략 잡아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마감 됐는데요, 시장. 오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체력이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마감?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봤나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잘 버틴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 정도 상태로 끝났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쨌든 좀 상승 기조로 또 끝나긴 했는데요. 둘 다 일단은 양봉의 형태로 좀 끝났다라는 거를 좀 좋게 봐주고 싶고 더군다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목요일부터 저번 주 목요일부터 4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양봉으로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좀 강하게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는 우리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가지는 요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지금 언론이나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럼 2,500포인트는 언제 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2,500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무게 중심을 많이 두는 거는 맞는데 현재는 2,500포인트를 오히려 찍는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수급이 좋아져서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어떻게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그러한 뉴스발로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큼직큼직한 만하게 코스피를 움직일 만한 테마들, 자동차,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테마들이 움직여서 시장을 끌어줘야 되는데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반도체도 영 탐탁치 않았고 자동차나 2차 전지도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결국엔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좀 올라간 준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여줬다. 그러니까 시장은 좀 양봉으로 해서 정말 다행이긴 하고 거기다가 정말 고맙게도 많이 안 떨어지는 거는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없다. 정치 테마주 말고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지금 지루함을 조금만 버텨준다면요. 앞으로는 좀 상승할 계기가 훨씬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지겨운 장을 조금만 버텨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이야기가 좀 귀에 딱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여러분들의 안고를 또 채워드리기 위해서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투자 전략 가져가 보시면서요, 어떤 또 기업에 집중하면 좋을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수출인데요. 대표적인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 이 관세와 환율에 이리저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 여파로 한국 수출이 이번 달 들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한 것입니다. 주요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고요.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10.7% 증가했지만 승용차, 철강 제품 등이 줄었습니다. 이에 더해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결과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고 관세청이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며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지만요. 사실상 0%에 가까웠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FTA 특혜 관세가 무력화되며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관세 협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 성적이 벌써부터 뚝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어제 수출 지표 4월 20일까지 집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현재 미국 간의 2+2 그 협상도 좀 남아 있고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수출이 좋은 데이터로 올라왔다가 요즘에는 또 수출이 좀 꺾인다. 더군다나 4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라고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4월 달 중순까지의 수출이 1년 전 대비해서 5.2% 감소를 했습니다. 5.2%를 감소를 한 게 크게 뭐 엄청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느낌은 아닌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대미, 말 그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양은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14.3%가 줄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3.4%가 줄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찝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1위와 2위 수출 대국인데 미국이 중국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4월 10일 정도부터 관세 효과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 지금 4월 20일까지 벌써 수출액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뭐 나라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10대 품목이라고 하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10대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 비중의 한 55%가 되는 그런 품목들을 10대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 철강이라든지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 10대 품목 중에 반도체 품목 빼고는 나머지 품목들이 다 역성장이 나왔다는 건 좀 치명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22%가 줄었고요. 가전제품이 22%가 줄었고 29%가 줄었고 거기다가 승용차, 자동차 부분이 6.5%가 줄었다라는 건 아마도 우리가 수출 데이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긴밀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트럼프 1기 때는요. 미중 간의 갈등만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것만 어떻게든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우회 수출로 약간 중국 대중 그 관세를 좀 피했다면 지금은 트럼프 2기를 들어와가지고 나라별로 아예 상호관세를 매기고 품목별로 상호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우회 수출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홍콩에 가는 수출액도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줄었다. 그러니까 현재는 품목별로 이게 관세가 매겨지다 보니까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뾰족한 어떠한 수를 좀 찾아내야 되고 거기다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현재 산업통상부 장관과 저희 경제부 차관이 다시 들어가서 미국과 오늘 아마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때 바로 이 부분부터 어느 정도 물론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부터 예민하고 좀 예리하게 좀 들어가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리 앞으로의 증시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수출 데이터가 사실 중요한 게 관세 리스크 압박을 받아간 이후에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4월 20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그게 일단 대미 수출이 14% 감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철강 지금 관세 부과되고 있죠. 자동차 쪽, 철강 쪽 하락을 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님께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그래도 저보다 시장을 훨씬 오래 보셨으니까 이런 수출 데이터가 증시와의 연관성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미국이 뭐 중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전체적인 GDP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37%나 돼요.
그럼 반면에 일본은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본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일본 시장은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가장 세게 때려 맞는데 중국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중국은 말 그대로요. 수출 비중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지만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약간 걸어 잠가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베트남, 특히나 베트남이 현재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해서 경제 색깔을 많이 바꿔놨는데 이런 상태로 관세가 많이 폭격이 퍼붙는다면 아무래도 가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이 요즘에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나 베트남처럼 정말 수출 비중이 35%에서 40%가 넘는 수출 강국인 나라 자체가 상당히 피해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융권이라든지 우리나라 투자업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수출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수출로 또 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이 수출 지표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사실 증시를 넘어서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전략 잡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수가 좀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기술주, 성장주 쪽,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이쪽으로 잡아가는 게 정말로 좋았던 시즌이라면 지금은 내가 현금을 100%를 안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현금을 10 가지고 있다. 비중이 얼마나 되더라도. 그러면 현금의 한 절반 정도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통신주보다도 약간은 내수 시장에 조금 기울여서 내수 소비에 좀 촉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문의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수 경기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또 그 부분도 약간은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6월 3일 조기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남아 있으면요. 대선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 첫 번째, 증시 부양이고요. 두 번째, 내수 경기 회복입니다. 거기다가 5월 달 들어와서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우리가 금리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수주 중심의 특히나 유통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종목명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유통 쪽에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마트를 좀 찝어드리고 싶은데 역시나 내수 중심의 이마트가 가장 성장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거기다가 경쟁사였던 홈플러스 사태에 의해서 아마도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마트가 장사가 잘 될 것 같냐 그 포인트로 이마트를 투자하신다라기보다는 현재 이마트가 2024년도에 뭘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두 차례의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인건비, 고정비라는 걸 많이 줄여냈고요. 그 고정비를 줄여내면서 일회성 비용을 당연히 지불을 했겠죠. 퇴직금을 마련하느라. 그래서 작년에는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그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고 거기다 인건비라는 고정비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재무적으로 효과도 일어나고 거기다가 홈플러스 반사 이익까지 들어준다면 실적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마트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포인트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포인트는 저는 첫 번째는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성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곡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아마 들어갈 때도 되게 많이 줄을 쓴다고 하네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미국의 이제 코스트코를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만의 기업형 창고형 마트를 좀 만들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트레이더스만 매출을 따졌을 때는
3분기 연속 흑자가 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똘똘한 자회사 스타벅스 코리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스타벅스가 잘 장사가 안 된다, 뭐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스타벅스가 4,000원이었던 아메리카노가 현재 4,7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원가 상승률 대비 제품 가격도 올려놨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버디패스라고 하는 구독형 프로그램도 많이 가동을 시키면서 이 추가적인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연매출 3조 원까지 작년에 돌파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900억 정도 내고 있으니까 저는 가장 편안한 선택지는 역시나 유통업 쪽에서는 이마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마트 같은 기업들을 사실 공략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시원한 그런 수익률을 단기간에 바란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죠. 예, 네.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네. 네. 이거를 단기 수익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안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이마트에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더라도요. 저점에서 더 이상 지금 완전히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당장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 정치 테마주처럼 어떻게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조금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오늘도 전혀 수급이 없는 장세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오늘 그럼 개인들이 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좀 거북이처럼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앞으로의 호재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조금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신다면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좀 짧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마트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그런 투자자님들한테는 맞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혹시 모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대변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쇼쇼쇼 열심히 달려왔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민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소 수급이 부족했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저녁 9시 본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시작됩니다. 그에 따른 시나리오에 관해서 저희가 대응점들 계속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